그때까지 모답을 해보세요. 숙제요. 그럼 되지. 통계예요. 선생님이 전에 통계할 때도 얘기했지만 통계는 자료 정리예요. 확률과 통계는 서로 피드백 관계예요. 확률 가지고 통계를 계산하고 통계치로 다시 확률을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계속 도는 패턴이에요. 통계를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왜 확률을 먼저 배우냐라고 하겠지만 확률을 알아야 통계를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일기예보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이라던가 비에 관련된 통계치를 가져서 정리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이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비 올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뭐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확률 변수죠. 확률 변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 바로 앞에 배웠었던 독립시행을 잠깐 할게요. 독립시행 뭐였죠? 만약에 주사위를 4번 던질게요. 주사위를 4번 던져요. 근데 거기서 1의 운이 2번 나왔다고 칩시다. 2번. 그럼 확률이 얼마예요? 4번 중에 2번이고 6분의 1 2번 실패도 2번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서 여기 있는 이 2번이라는 걸 X번으로 바꿀게요. 1의 눈이 X번 나왔다 라고 하죠. 그러면 확률이 뭐가 되죠? 이게 되죠. 4번 중에 X번 나오는데 6분의 1의 X제곱 6분의 2의 4-X죠. 이렇게 결정이 되죠. 맞아요? 그럼 여기 X가 될 수 있는 건 뭔가요? X가 될 수 있는 건 0하고 1하고 2하고 3하고 4죠. 이런 것처럼 여기 X, 즉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이 변수에 따라서 이 확률 값이 바뀌어요. 이렇게. 맞나요? 하나의 함수가 만들어지죠. 맞나요? 그럼 이 X를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수 X 값에 따라서 그 확률이 결정이 되는 것을 저 X값의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관계 X에 따라서 함수가 이렇게 결정되는 이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얘기해요. 함수가 만들었으니까 그래프도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 모양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책에 나와 있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확률 변수 어떤 시행의 결과에 따라 변수 X가 취하는 값과 그 값을 취할 확률이 정해질 때 이 변수를 확률 변수 함수 하나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걸 이렇게 씁니다. X가 X를 이렇게 쓰고요. 확률변수 X는 확률변수라고 쓰는 것들은 대부분 대문자를 씁니다. X나 Y나 뭐 Z나 이런 식으로 대문자를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 값이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확률변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뭐가 있냐면 이산이 있고요. 연속이 있습니다. 뭐 잘하면 오늘 이거 두 개 다 할 수도 있어요. 이산과 연속이 있습니다. 이산은 수학에서 이산이라는 건 이겁니다. 숫자를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순서나 아니면 개수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산이다, 확률변수에서 이산 확률변수다라고 하면 지금 이 녀석 독립시행처럼 한 번도 안 낼 때, 한 번 낼 때, 두 번 낼 때, 세 번 낼 때, 네 번 낼 때, n번 될 때라고 하는 이렇게 숫자가 딱딱 떨어지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이산 확률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연속은 범위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범위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함수 이름도 다릅니다. 이산일 때는 우리는 이걸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요런 얘기를 하죠. 요게 함수 자체가 확률 질량 함수로 나오게. 연속은 밀도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우기 쉽게는 질량은 딱 떨어지죠. 딱 저울에 재면 몇 킬로그램이냐. 딱 떨어져요. 딱 떨어지는 것들 이산. 연속, 밀도 얼마나 채워져 있어? 여기부터 여기까지 채워, 여기부터 여기까지 채워. 범위가 결정되는 거다라고 해서 밀도 함수. 그 결정이 됩니다.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유명한 게 뭐냐라고 물으면 여기는 이항분포. 여기는 뭐예요? 정리분포죠. 어차피 나중에 이거 큰 수법칙을 배우면 이항을 정교화 시킬 겁니다. 그건 좀 이따가 아니면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산 확률 변수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질량 함수. 그래서 이산화탄소 변수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구하는 걸 할 건데 그 중에 나중에 이항분포가 유녀석이죠. 독립식.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도수분표라는 걸 배웠어요. 기억나요? 뭐 1이 몇 개야, 2가 몇 개야, 3이 몇 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이산이에요. 개수가 딱딱 어떤 숫자가 딱딱 떨어지는 것에 대한 개수는 이산이에요. 그리고 중학교 때 이런 것도 배웠죠. 키를 잴 거야. 한 발에 40명이 있는데 키를 잴 거야. 171이 한 명, 172가 한 명, 173이 한 명. 이렇게 되면 힘들잖아요.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계급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170 이상, 175 미만, 175 이상, 180 미만 이렇게.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거. 그럼 연속이에요. 범위가 생기는 거예요. 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산 확률 이산에서 확률 질량 함수를 가져왔어요. 얘가 이거라고 하죠. P의 X는 X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걸 뭐 PXI라고 해서 PI라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X가 만약에 뭐 X1, X2, X3라는 이렇게 XN이라는 변수로 이렇게 바뀐다. 여기서처럼 숫자로 된다. 여기를 I라고 쓰고요. 이거를 PI라고 결정을 해요. 이 식이 이런 형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게 확률 질량 함수예요. 그러면 요 X 값에 따른 확률 값이 하나씩 다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책에 있는 것처럼 확률 분포표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옆에 그래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막대 그래프죠. 숫자가 딱딱딱딱 그 값에 결정돼요. X1과 X2 사이에 값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이게 연속과의 차이라는 거죠. 이산은 딱 그 값일 때만 값이 결정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무슨 얘기지? 그럼 이 함수의 특징을 보면 함수다 보니 뭐가 되죠? 그렇죠? 0보다 커 나왔고 1보다 작거 나왔습니다. 아예 없을 때, 제일 클 때 최대차도가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모든 P1, P2, P3 해서 Pn까지 더하면 얼마가 나온다고요? 확률의 총합은 1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시그마를 쓰죠. I는 1부터 N까지 PI는 뭐다? P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 안에서 확률값을 계산할 때 이런 걸 준다는 거죠. 만약에 X가 XI보다 크거나 같고 XJ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걸 구해달래요. 순서대로 했다면 이게 되는 거죠. PI 더하기 P의 I1 플러스 1 P의 I1 플러스 2 해서 점점점 해가지고 P의 J까지 이렇게 더하면 되는 거죠. 확률값을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죠.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표를 보면서 그래프를 풀거나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죠.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산 확률 변수는 도수분포표라는 게 있어요. 한번 선생님이랑 해볼게요. 여기. 네, 여기는 타이틀 이거예요. 자료의 정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여기는 변량이라고 해요. 변하는 숫자. 여기 도수라고 하죠. 여기 1하고 2하고 3이 있었어요. 얘가 4개, 여기가 3개, 여기 4개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선생님 맞아요. 도합 10개. 이렇게. 이런 거죠. 평균 어떻게 구했어요? 평균 어떻게 구했죠? 도수분표표잖아요. 1이 4개 있대, 2가 3개 있대, 3이 4개 있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평균 M이라고 하죠 보통? 이렇게 구했죠. 아, 전체가 10개야. 1이 4개 있대, 2가 3개 있대, 3이 4개 있대. 이렇게 구했어요. 맞죠? 중학교 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평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한 걸까요? 평균은 대표값 중에 하나예요. 대표값은 3개가 있죠. 뭐예요? 평균, 최빈값, 중앙값. 최빈은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뭐야? 중앙은 순서대로 나열해. 가운데 있는 거 뭐야? 이거죠. 근데 이 대표값이 왜 중요하냐? 선생님 그때도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떤 큰 회사의 CEO야. 대표이사야. 근데 나한테 보고를 해야 돼. 신제품이 무슨 과자 회사라고 해? 과자 회사야. 근데 과자를 팔았어. 전국에다가 쫙 팔았어.
야 올해 실적 좀 갖고 와봐 이랬는데 이만큼 소리물수 들고 와.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뿌려야지. 미쳤냐? 내가 이거 어떻게 봐? 뭐란 얘기야? 한 번에 정리해서 내 눈에 한 번에 보기 쉽게 갖고 오라는 거잖아요. 이거야. 그게 통계야. 한 장으로 갖고 와. 정리해서. 그럼 평균을 내든 대표값을 찾든 분산을 찾든 뭘 계산해서 내 눈에 한 번에 보게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걸 하는 게 통계예요.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본인들이 어떤 회사에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는 거니까. 자, 다시 됐어. 그래서 여기서 평균을 구할 거야. 근데 요거를 이렇게 살짝 바꿔볼게. x라는 변수를 변량을 변수로 바꿔서 얘가 1이야, 2야, 3이라고 이렇게 바꿨어. 그런 다음에 요걸 이렇게 바꿔볼게. 1 곱하기 10분의 3 더하기 2 곱하기 10분의 3 더하기 3 곱하기 10분의 4 이렇게 했어요. 그때 당시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상대도수라고 했어요. 전체분의 얼마만큼을 차지하고 있냐 이라는 거야. 근데 1이 4개 있고 2가 3개 있고 3이 4개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 1이 나올 확률이 10분의 4라는 얘기고 2가 나올 확률이 10분의 3이라는 얘기고 3이 나올 확률이 10분의 4라는 얘기잖아. 이해되시죠? 뭔 얘기인지. 변수로 바꿨다. 그럼 이건 뭐야? 1에 대한 확률, 2에 대한 확률, 3에 대한 확률이야. 즉 각각의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하면 뭐가 된다? 평균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확률 변수에서는 기대값이라고 얘기해요. 얘가 여기에 자료에 정리해 오면 같은 의미로 평균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도수법에서는 평균이라고 얘기하고 확률 변수에서는 기대값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둘이 같은 뜻이라서 그냥 같이 씁니다. 아시겠죠? 근데 기대값이 뭐냐? 이게 왜 평균이냐? 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매번 똑같은 예시를 줍니다. 학범이랑 선생님이랑 여기다가 500원을 놔두고 가격으로 할 거예요. 이긴 사람이 가져갈 거야. 근데 기대값이잖아. 아직 우린 이 경기를 하기 전이야. 그럼 이 돈에 대한 나의 기대값은 얼마예요? 250원이에요. 왜요? 선생님이 가져갈 수 있는 값은 뭐예요? 0 아니면 500원이죠. 지면 못 가져가요. 이기면 가져가요. 근데 내가 이길 확률이 2분의 1, 2분의 1일 거 아니야. 가벼우니까. 맞죠? 그럼 어떻게 해요? 평균이 기대값. 이 돈에 대한 기대값은 그쵸? 0의 확률 2분의 1. 500원에 대한 확률도 2분의 1이니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나의 기대값은 250원. 가려고 하기 전에는 혁범이도 250원의 지분을 갖고 있고 선생님도 250원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대값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이랑 구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확률 변수에서는 이걸 뭐라고 한다? 기대값이라고 한다. 통틀어 그냥 평균이라고 한다. 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평균은 이렇게 x값에 따라서 확률이 이렇게 나왔을 때 기대값은 이제부터 이렇게 구하는 거야. x1 p1 x2 p2 이렇게 xn pn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시그마로 i는 1부터 n까지 xi pi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죠. 책에 나와 있는 게 이 얘기입니다. 왜 평균이냐? 선생님이 요걸 까먹지 말자라고 신신당부를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잘 들어봐요. 왜 내가 저 평균, 저 기대값을 구하는 방법을 까먹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냐면 봐봐, 잘 봐봐. 엄청나게 중요한 이 사실이니까 보세요. 어떤 변수 x에 대한 기대값이라는 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pi를 결정됩니다. 이게 모든 확률 변수에서 다 공통이에요. 다 저렇게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 그쵸? 그럼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x가 들어왔지? 그럼 여기도 xi야. 거기다 확률 곱해서 다 더해. 이런 뜻이에요. 저기에 어떤 문자가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변수와 관련된 문자라면 그것에다가 확률을 곱한 다음에 깡그리 싹 다 더해. 이런 얘기랍니다.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분산이라는 걸 풀어요. 분산과 표준 편차. 이것도 자료의 정리예요. 즉, 통계치 계산하는 거죠. 대표값 말고 저걸 뭐라고 하냐면 산포도라고 해요.
3포도라고 합니다. 자, 3포도가 뭐죠? 얼마만큼 퍼져 있는 거야. 계속 선생님이 매번 듣는 예를 똑같이 이제 이 예를 외울 때가 됐어요. 두 사격선수가 있어요. A랑 B가 있어요. 얘가 1.5점 9점을 쐈고 얘가 4점 5점 6점을 쐈어요. 이렇게. 그럼 평균을 내면 다 5점이죠. 하다 보면 15니까 3으로 나누면 딱딱 저렇게 떨어져요. 근데 스카우터, 즉 여기 이 팀에 A, B를 스카우트 하려는 스카우터가 왔어요. 그래서 쏘는 걸 못 봤어. 그럼 평균 몇 점 정도 쏘나요? 둘 다 5점 쏘는 거야. 비교할 게 없잖아. 그럼 이렇게 보겠지. 누가 더 안정적인가요? 라고 하면 누구니? B겠지. 비슷한 점수 계속 쐈으니까. 돼요? 기복이 심해. 맞죠? 이런 거야. 이걸 나타내는 게 3포도예요. 평균에서 얼마만큼 퍼져 있냐, 평균 주위에 몰려 있냐를 수치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벌써 돌려 편차라는 걸 겁니다. 편차는 뭐냐? 별량에서 뭘 뺀다? 평균을 뺀다. 이게 편차예요. 그럼 편차를 구해볼까? 편차 마이너스 4, 편차 0 플러스 4. 그래서 편차의 합은 항상 얼마다? 당연히 0이겠죠. 다 더해서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0, 1, 0. 그럼 편차의 합을 계산하면 소용이 없잖아. 왜? 뿔마가 다 있을 테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제곱을 해보죠. 그래, 그럼 편차의 제곱을 해. 그 다음에 너무 숫자가 많네? 이거의 평균을 내. 이게 바로 분산입니다. 분산의 정의는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니네가 분산이 뭐다라는 건 어느 정도 아는데 가끔 정의를 까먹거나 정의를 알고 있는데 분산이 뭔지 몰라서 못 푸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안 돼. 정의는 다 알아야 돼. 3분의 그러면 안 되지. 됐죠?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그럼 봐봐. 분산은 우리가 VX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방금 어떻게 구한대?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가 이거라며. 그러면 변량에서 평균을 빼고 제곱을 한 다음에 그거의 기대값을 구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저기 뭐야? 저기 뭐라고? 저기 분산이야. 자, 선생님이 아까 방금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x가 들어가면 그거와 관련된 식을 넣고 pi를 곱해서 다 더하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얘도 하란 대로 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뭐야? 시그마 i1부터 n까지 라고 하고 여기 있네. xi-m에 제곱하고 pi 형태로 버리는 거죠. 이게 분산의 계산이에요. 근데 우리 분산 이렇게 계산합니까? 이렇게 계산 안 하죠. 얘를 전개해서 계산하니까 그 과정을 생략할게요. x제곱의 평균에서 내가 구한 평균의 전체 제곱을 빼니까 분산이 나오더라는 거죠. 원래 이 과정을 해야 됩니다. 시그마죠. 계산하면 돼요. 하면 바로 나와요. 나중엔 할 거야 선생님이. 근데 지금은 뭐 한번 해보시던가 아니면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아니니까 다음에 할 땐 할 거예요. 혹시 빈칸넣기가 나올 수도 있고 증명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라디아이는 언제 누가 알았어? 그지? 라디아는 까먹어가지고 그거 봤니? 얘네? 그 한 1시인가 2시쯤에 실검에 1라디안과 상악함 넓이 구하기 검색어 뜨고 있더라. 깜짝 놀랐어. 이것도 미쳤구나. 이걸 몰라서 이걸 검색하고 있는 거야? 그 중에 한 명인 건 아니 설마? 큰일 나지. 그걸 검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죠, 분산이. 자, 표준 편차는 뭐예요? 분산이 제곱을 해서 평균을 냈더니 숫자가 너무 커. 그럼 원래 편차를 구해야 되니까 루트 씌우는 거죠. 그래서 루트 분산, 요게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사정의 변수 x의 기대값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변수를요 여러 개 써요. x하고 뭐 y하고 z 이렇게 여러 개 씁니다. 확률 변수를. 이게 뭐 통계적 추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정기분포를 가서 계산할 때 생각보다 많이 바꿔요. 특히 뭐 y라는 애가 ax 플러스 b야. 아니면 또는 뭐 z라는 애가
a의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야 이런 형태로 바뀝니다. 이렇게 될까요? 뭔 얘기지? 그러면 이것들을 계산하는 방법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는 그럼 2의 y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바로 이렇게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v의 y다 라고 하면 앞에 거에다가 vx 한다는 얘기죠. 원래 이것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하진 않겠습니다. 뭐 그렇게 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 집어넣으면 나와요. 저기다 집어넣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라서 대단한 건 아니라서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이거는 그냥 똑같은 방법이고요. 근데 요 안에 숨어있는 뜻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잘 봐. 평균이잖아. 얘가 EX가 평균이잖아. X에 대한 평균이잖아. 그치? X의 평균이 있잖아. 평균이 이렇게 있고 주위에 이렇게 쌓여있어. 범위가 이렇게 퍼져 있어. 그치? B를 더해. 그럼 숫자들이 다 이쪽이 방향이 이렇게 커지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요 모양, 요 세팅된 그대로 이렇게 이동하지. 맞아? 그럼 평균도 가운데 있다가 똑같이 했으니까 더하는 거야. 자, 이렇게 쌓여 있었어. A배를 해. 커지지, 이렇게. 그러면 평균도 요만큼 있다 커졌겠지. 똑같은 얘기야. A배 하는 얘기. 이해되세요? 이 개념을 이해해야 돼. 알겠어요? 그 다음,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요 퍼진 정도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얘를 그대로 B만큼 옮겼어. 퍼진 정도가 달라져? 아니, 똑같아. 그러니까 B는 무용지물인 거야, 분산에서. 근데 키웠어. 그러면 거리는 제곱만큼 멀어지지. 편차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제곱이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뜻이 무슨 뜻인지. 괜찮을까요? 그죠? 식도 이해하고 뭔 얘기인지도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항분포를 한번 해봅시다. 왜 이렇게 다들 희망이가 없어? 왜 그래? 모의고사 보고서 힘 빠졌어? 자, 이항분포라는 걸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많이 안 할게요. 아니야, 더 할 수도 있어. 다 할까 그냥? 그냥 끝낼까? 이따 타임 보고요. 시간 보고. 자, 이항분포 다음 페이지인가요? 140페이지. 책을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순서는 맞춰줘야죠. 자, 이항분포는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확률 변수를 설명할 때 잡아줬었던 얘기랑 똑같아요. 뭐예요? 독립식. 여기 이항분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일단 첫 번째 독립식. 그 다음에 유한계의 횟수, 유한번. 이 두 개만 있으면 이항분포예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선생님 아까 이거 했잖아요. 주사위를 n번 던질 거예요. 그 중에 1의 눈이 x번 나온다. 그럼 p에 x가 x일 때 x가 뭐죠?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로 잡은 거지. x가 0이니까. 확률 변수가 1의 눈이 나오는 횟수야. 그럼 뭐가 된다고요? ncx 곱하기 p, 즉 6분의 1의 x제곱 6분의 5의 n-1 이런 형태. 독립시행, 주사위를 던지는 독립시행에서 횟수가 유한번일 때 우리는 이런 확률 질량 함수를 갖게 되고, 이럴 때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 np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얘 이름이 왜 이항분포야? 이 이름이 왜 이항분포야? 왜 이항이야? 왜 이항 앞에 분포 앞에 이항이 붙었어? 요거를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쓰면 이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건, 이렇게 사건이 x번 일어나는 걸 바꾸면 p에 x가 r로 바꿀게. r번 일어난다고 해서 변수를 그럼 ncr이지. 그 다음에 p의 이 사건에 대한 확률을 p라고 하고 p의 이 사건을 q라고 하면 1 빼기 p를 q라고 하면 이렇게 p의 r제곱이고 q의 n-r제곱인 게 확률 질량 함수가 되지. 맞아? 근데 여기서
보세요. 시그마 r이 0부터 n번까지. 왠지 알잖아. x가 r번 할 건데 n번 던질 거니까 r이 될 수 있는 거죠. x가 될 수 있는 건 0, 1, 2, 3, 4, n번까지 있지. 맞아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럼 P의 x가 r일 확률은 1이겠지. 전체 확률의 총합이니까. 맞아? 근데 이거 계산해봐. 시그마 r이 0부터 n까지 NCR에 P의 R제곱의 Q의 n-r이면 어디서 많이 보던 애야. 어디서 보던 애야? 이항정리에서 보던 애야. 이게 P 플러스 Q의 n제곱이거든. 맞아? A 플러스 B의 n제곱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NCR에 A의 n-r제곱 B의 R제곱. 맞지? P 플러스 1이 뭐라고? P 플러스 Q가 뭐라고? 1이라고. 그럼 A잖아. 얘 때문에 이름이 이항인 거야. 오케이? 따라온 거야. 이항정리에서 가져나온 거야. 이름이 이항공포다 라는 거죠.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 이항공포를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로 확인하는 거 하나 물어보는 거지. 다음 중 이항공포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문제에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뭘까? 지금 평균은 어떻게 구하지? X. 뭐예요? 우리 답을 알죠? 여기 P라고 바꾸면 뭐예요? MP. 요것도 나중에 할 거야. 지금은 안 할 거야. 증명을 할 겁니다. 분사는 NPQ. 이렇게 된다는 거죠. 생각보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자. 요게 이항분포의 평균과 분산입니다.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항분포예요. 그냥 이게 다예요. 이것만 잘하면 돼.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얼마 안 되는 이 개념을 가지고서 진짜 그렇게 많은 문제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문제들의 유형을 싹 다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당연히 질량함수의 성질을 갖고 있겠죠, 얘가.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을 거고 성질 다 더하면 1이 된다는 거죠. 큰 수법칙은 그때 가서 하도록 하죠. 이게 딱 하면 되겠는데? 연속? 조금 뒤로 넘어가서요. 졸리니? 잠깐 쉬었다 가요. 잠깐 쉬었다가 좀 풀게요. 여기 다들 티마리가 없어. 왜 그래? 왜 이렇게 오래 풀어? 처음 푸는 거죠. 근데 이제 줬던 거야, 내가. 처음 푸는 거 아닐걸? 이게 내가 줬을걸? 내가 알기. 그러면 스텝 1은 없겠지. 이런데 스텝 1 있는 거 아니야? 636번. 636번. 이산화황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px가 x일 때의 함수가 이거래요. x의 x 플러스 1분의 k 이렇게 이거일 때 p의 x가 k보다 클 확률이 얼마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요? 중요한 건 그 옆에 거야. 뭐부터 구해야 돼? K부터.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확률의 합은 얼마다? 1이다. 시그마 x가 1부터 10까지 P의 x가 x는 시그마 x가 1부터 10까지 x 플러스 1분의 k제곱. 자, 이거 그냥 한 번에 풀어도 돼. K하고 이게 11분의 여기까지 써볼게. 1 빼기 11분의 1이지. 더하기 빼기 더하기 시그마 이거 그지? 얘가 11분의 10K 얘가 1 따라서 K가 10분의 10 이렇게 되죠. 돼요? 그럼 우리가 구한 게 뭐야? P의 X가
10분의 11보다 크대. 그럼 1에서 못 빼면 돼. 1을 못 빼면 돼. 1.1보다 크대. 나머지 다 들어가잖아. 그럼 더 안 해도 되지? 끝? 됐지? P1인 거 여기다 1 넣으면 돼. K 있잖아요. 부연수. 다. 통합형 문제예요. 수원이랑 이렇게 섞여 있는 문제. 또 너무 다 풀었어? 644번. 644. 볼까요? 항유변수 x의 질량 함수 가. 얘가 P야 얘. 요거래. 근데 i가 1, 2, 3, 4, 5래요. 이렇게 돼 있어. 근데 P1, P2, 아직 더 많으시. P3, P4, P5가 얘가 등차래요. 이 순서대로 등차를 이룬다. 이때 이거 보자.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5보다 작다. 1에서 P1이랑 P5 빼면 돼요. 그죠? 됐죠? 자, 좀 쉽게 구하는 방법 없을까? 좀 쉽게 구하는 방법 없을까? 수열이 합곡해야 돼? 그러지 말고 봐봐. P1, P2, P3, P4, P5가 1이죠. 등차. 맞아? 그치? 등차 수열을 하면서 이거 어때? 얘를 2분의 5에 P1, P5로 계산하는데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더하고 5개 1 나눴다? 얘가 1 이렇게 계산해도 돼? 괜찮아? 그치? 근데 얘가 뭐야? 얘가 1 빼기 이거지. 맞지? 너 끝. 간단하게 다 안 보이시잖아. 아니? 구할 수도 있어. 봐봐 얘들아, 얘네 둘이 더하면 얘 2배지. 얘네 둘이 더해도 얘 2배야. 맞아? 잘 생각해봐. 얘네 둘이 더하면 얘네 둘이 더한 거랑 같아. 그게 걔 2배야. 그렇게 해서 구해도 돼. 그럼 나와 똑같이. 5분의 1, 5분의 2, 5분의 2 이렇게 나와. 똑같이 5분의 2 나와. 또 아니 뭐 수열 합 구해도 돼. 합 구하고 계산해도 돼. 근데 좋은 방법이니까 알려준 거야. 없슈? 27? 67? 보면 항유변수 x의 질량 함수가 계속 질량 함수가 x가 x일 때 이렇게 써있어. 이걸 잘 파악해야 돼. 50cx 이렇게 돼있고요. 그 다음에 6의 50제곱 분의 5의 x제곱 이렇게 써있어. x가 0, 1, 2 해서 어디까지냐면 50까지 이렇게 돼있대. 그럴 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y라는 애를 5의 x제곱 이렇게 바꿨어.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이거의 기대값 평균이 a의 50제곱이래. 그럼 a가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우선은 이걸 뭘로 바꿔야 돼? 이렇게 바꿔야 돼. 50cx 하고 5가 보이잖아. 이렇게 써야 돼. 6분의 5의 x제곱 하고 6분의 1에 50-x 이렇게 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저게 눈에 보여야 됩니다. 밑에가 전체가 50제곱인 건 밑에 걸 합친 거야. 얘네들이 더해서 1 되게 하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럼 x는
뭘 따릅니까? 이항분포 50에 6분의 5를 따릅니다. 맞아요? 그치요? 근데 얘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따르는데 그치? 자 얘들아 아까 선생님이 했던 걸 잘 기억해봐. 선생님이 아까 뭘 기억하라고 했냐면 기대값을 구할 거야 y에. 근데 얘가 기대값인데 5의 x를 이렇게 들어갔지. 그럼 어떻게 바꿔? 이렇게 바꿔야지. 시그마 뭐야? x는 0부터 50까지. 이건 똑같을 거 아니야. x니까 확률 변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여기다가? 원래는 x의 pi지 px지. 원래 얘는 여기서의 2x라는 건 이거였잖아. 시그마 x는 0부터 50까지에 각각 x에다가 p의 x가 x이고 곱해서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변량 확률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는 거잖아. 맞아? 여기도 하나 들어가면 된다니까? 변량 확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이 얘기야. 어떤 게 오든지 간에 그걸 x로 바꿔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잘 봐. 시그마 x는 0부터 50까지 5의 x인데 저게 오겠지. 50cx 하고 6분의 5의 x제곱에 6분의 1에 50-x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를 한 번 더 적어볼게. 시그마 x는 0부터 50까지 50cx하고 얘를 원하면 집어넣을 수 있어. 지수를. 그럼 이렇게 돼. 6분의 25의 x제곱 6분의 1에 50-x 이렇게 써. 괜찮아? 됐어? 이거 되게 유명한 문제야. 이런 형태로 푸는 거. 됐니? 그래서 내가 이걸 기억하라고 한 거야. 얘가 이렇게 되는 걸 기억해달라는 그 얘기 아까 선생님이. 됐어요? 그럼 얘 뭐야? 이때부터는 뭐야? 이항정리. A 더하기 B 50 뭐야? 6분의 25 더하기 6분의 1의 50제곱. 그러면 3분의 13의 50제곱. 얘 찾으면 돼. 어딨냐? A가 이거면 돼. 4번. 이렇게. 됐어요? 뭔 얘기니? 어렵죠? 쉽진 않아요. 근데 해야 돼. 이런 거. 그래서 여기 50이 요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된 거야. 그리고 내가 얘기했다. 얘는 이제 이렇게 쓴다라는 거. 얘가 이렇게 쓰듯이 저걸 잘 기억을 해주세요. 내가 괜히 이 설명을 한 게 이게 왜 괜히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야. 또? 다 했어? 네? 거기까지나? 여기까지나? 그 다음에 연속이냐? 그러면 정규부까지 한번 해볼까요? 지워도 되죠? 저기서 한번 빨리 적어. 지워도 돼?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확률 변수에는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여태 했었던 이상 앞으로 하게 될 연속. 함수 이름은 얘는 질량,
얘는 밀도. 가장 유명한 애는 얘는 이항분포. 이제부터 하게 될 정분포.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연속은 범위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만큼을 차지하고 있어 라는 거죠. 이산에서는 딱 그 점에서만 확률값이 결정되지만 연속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값을 계산해요. 그래서 여기는 시그마를 사용하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 인티그랄이었어요. 적분이었던 거예요. 함수를 그릴 거라. 그래서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계급값이 나와요. 예를 들어 키를 계산했다. 그럼 뭐 160 이렇게 약간 점점점으로 하고 160 이상 165 미만 165 이상 170 미만 170 미만 175 미만 이렇게 결정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도수값을 줬다고 해요. 여기 뭐 3명, 4명, 뭐 5명, 뭐 8명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됐죠. 그럼 이거 평균 어떻게 계산하는지 혹시 옛날에 기억나요? 여기 중간값, 계급값 딱 정해서 여기 중간에 곱하고 전체를 나눴죠. 같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그래프를 그렸냐면 막대 그래프를 그렸어요. 이렇게 꽉꽉 채워서. 기억나요? 그 다음에 그 막대기 점 가운데 점 다 찍어서 어떻게 했죠? 이렇게 연결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디테일하게 칸을 좁히면 계급을 곡선이 되는 거예요. 돼요? 무슨 얘기지? 네. 이게 바로 확률 밀도함수, 이산확률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도 확률은 책에 본 것처럼 그냥 P, X가 얼마일 때 이렇게 딱 나오는데 여기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라고 나오냐면 그냥 FX로 나와요. 얘는 FX로 나와요. 그래서 요 함수,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은 역시 함수니까 첫 번째 fx가 n보다 크게 나왔죠. 두 번째 뭐예요? 어떻게 구해? 얘가 범위가 있어요. 만약에 정의역이 있으면 정의역이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x가 베타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할까요? 여기가 알파예요, 여기가 베타예요 이렇게 그려지면 밑으로 안 내려오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치자. 그냥 대충.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딱 그려져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요 넓이의 총합은 1이 되는 거죠. 그걸 인테그랄로 썼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정 전 타임엔 이렇게 배웠어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fx dx가 1이었다고. 이 총 넓이가 1이었다고. 이게 확률값 전체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P에 뭐 A보다 크다, X가 B보다 작다 이걸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가 A야, 아니 여기가 B야 이러면 요 넓이 계산하는 거예요. 뭐예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 dx 이렇게 계산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게 연속이에요. 요것만 알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걸 안 써요. 이걸 안 씁니다. 이걸 안 씁니다. 빼버렸죠. 대신에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게끔 뭐 삼각형이라던가 아니면 뭐 사다리꼴이라던가 이런 형태의 문제를 주죠. 그다음에 뭐 K 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해가지고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유명한 녀석이 뭐냐라고 하면 방금 얘기했듯이 정규분포예요. 그래서 여기는 솔직히 요만큼에 대한 얘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아요. 바로 그냥 정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통계에서 정규가 차지하고 있는 지분이 생각보다 넓어요. 왜냐면 어차피 나중에 이항부터 정규분포화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통계의 한 3분의 1은 얘가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어차피 통계적 추정에서도 얘를 많이 쓰니까. 그래서 얘를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자, 어떤 확률 밀도 함수 fx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루트 2파이의 시그마 분의 1 루트 여기까지만이에요. 그리고 2의 마이너스 2의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형태도 이거죠. 여기 소문자겠네. 여기가 x. 요걸 나타내면 이걸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설명이 기억나면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 곡선은 뭐라고요? 완벽한 곡선이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통계에서는. 왜요? 어떤 실험을 하든 무슨 결과치를 내든 간에 이 결과가 나오면 그 실험이랑 그 평가는 되게 잘 되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자 이게 어떤 그래프냐면 이렇게 되는 곡선이죠. 이렇게 종 모양이라고 해요. 대칭형으로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만약에 시험을 봤어요 학교에서. 그러면 그 시험에 대한 평가를 두 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는 얘네가 진짜 시험을 잘 봤느냐. 와 선생님이 수업을 잘했고 시험을 잘 만들었는지 평가를 이걸로 합니다. 성적이 많은 애들이 조금, 좋은 애들이 중간치가 많고 낮은 애들이 조금이다. 이렇게 되면 그 평가는 되게 잘된 평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새는 이런 걸 안 하더라고요. 옛날에 했었어요. 심지어 선생님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도 이걸 했었어요. 시험 다 결과 나오면 통계치 냅니다. 왜냐면 내가 했거든 이걸 학교에서. 진짜 힘들었어요. 짜증나. 아무튼 이걸 했단 말이에요.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선생님 듣기로는 안 한대요. 하도 성적이 들쑥날쑥하니까.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어떤 결과든지 간에 어떤 사물을 조사할 때 이 모양이 나오면 조사가 잘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때 얘기했어요. 뭐라고? 논문 결과가 요게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캔슬입니다. 논문은. 내가 그 얘기했잖아. 내가 조작했다고. 이게 나오게끔. 막 이렇게 숫자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나죠? 그게. 자, 그러면 얘가 몰라. 이렇게 되면 정규분 복선이라고 하고 범위는 정의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끝이 없어요. 정의역.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예요. 이렇게. 끝에서부터 끝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넓이가 1이에요. 요 성질은 이거랑 똑같아요. 저기서 바꾼 거야. 이게 밀도함수야. 근데 요걸 따르면 요 그래프가 그려지면 얘를 확률 변수 x를 정규분포 m의 분산을 따른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를 잘 봐야 돼. 뭐 여기 시그마 제곱 m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시험 문제에 이걸 줄 수도 있어. 이걸 따르는 확률 변수가 있다고 하면 시그마와 m을 구해서 여기다 갖다 써야 돼. 내가.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주면 빼오라고 합니다. 됐죠? 그럼 얘가 뭐라고? x가 m일 때 대칭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x-m 제곱이라서. 맞죠? 종 모양이야. 대칭이야. 그리고 여기 좌표가 뭐라고요? 꼭지점. x가 m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요 2가 2.71818이 이렇게 되는 숫자야. 무리수야. 미적분에서 배우는. 갖다 쓴 거야. 오케이? 1보다 크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럼 여기가 클수록 작아지는 거잖아.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그래서 언제? x가 m일 때, m, 얘가 0이 되죠? 날라갔죠?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이라는 꼭지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되겠어요? 이해했나요? 뭔 얘기인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집중해. 되게 중요한 거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 형태가 된다고요. 그럼 이게 성질도 정의 성질이랑 똑같을 텐데 그 성질 중에 몇 가지를 보자면 첫 번째. 봐봐. 맨 처음에 m을 고정해요. 평균을 고정할 겁니다. m을 고정했다는 여기다 픽 박았다는 거죠. 평균을. 박아놓고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시그마를 키웁니다. 또는 시그마를 작게 할 거예요.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 그릴게요. m을 피겠어요. 이게 그냥 평소 때예요. 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시그마가 커져. 꼭지점이 작아져. 맞죠? 첫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떡 반죽을 해. 이렇게 반죽 양은 똑같아. 항상 얘가 항상 1이야. 반죽 양이 쫙 퍼뜨렸어. 내가 이걸 눌러 위에서 어떻게 돼? 옆으로 퍼져.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전체적으로 퍼진다고요. 자, 시그마가 작아졌어. 이게 뭐야? 커지지. 가운데를 자꾸 이렇게 쭉 위로 올려. 그러면 따라서 다 위로 이렇게 올라오지. 맞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근데 이걸 현실적으로 받아들여봐. 이게 뭐야? 표준 편차야. 표준 편차가 커. 그럼 3포도가 크지? 3포도가 크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 멀리. 평균에서부터 멀리 퍼져 있다. 그러니까 맞잖아, 노란색. 그지? 3포도가 작아. 3포도가 작아. 표준 편차가 작아. 그럼 뭐야? 평균 주위에 몰려있다. 이해했어요? 아까 선생님 설명했었던 거.
그걸 기억해. 그래서 이 표를 읽을 줄 알아야 돼. 이런 문제 나오잖아. 뒤에 있어. 이따가 내가 풀릴지도 몰라. 정치쌤이 들어. 자, 그럼 핑크색과 노란색 중에 뭐가 고른 거야? 이게 매번 헷갈리잖아. 저 두 개 중에 고른 게 뭐야? 어떤 게 더 고르다라고 얘기해? 핑크색. 노란색이 고른 게 아니야. 평균 주위에 몰려있는 게 고른 거야. 아까 내가 스카우트 할 때 뭐라 그랬어? 누가 더 안정적으로 쏘냐고 했지. 걔가 고른 거야. 평균 주위에 밀집되어 있는 들이 고른 거야. 알겠지? 헷갈리지 마. 얘가 고른 거 아니야. 여러 개 있으니까 고른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오케이?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시그마가 하는 게 뭐야? 모양이야. 모양.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시그마를 부정해. 그럼 뭐야? 모양이 고정된 거야. m을 바꿔. m을 바꾼다는 건 자리를 이렇게 계속 바꿔간다는 거야. 똑같은 모양인데 자리를 바꿔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가 m1이야, m2야, m3 이렇게 왔다 갔다 평행이동을 하겠다는 얘기죠. 됐어요? 그러니까 m은 위치, 시그마는 뭐? 모양. 까먹지 마. 자, 근데 문제는 그거야.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거 구하라면 어떻게 해? P에 A보다 커 X, B 여기서 구하라면 저거 구하면 어떻게 해? 얘가 여기야. 여기네, 여기네. 이거 구하래. 적분할 거야? 적분한다고? 못해. 이건 이과한테 하라고 못하고 나한테 하라고 나도 안 할 거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걸 지금부터 계산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잘 들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어찌 보면 얘가 가장 중요한 거야. 이걸 할 줄 알아야.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면서 할 줄 알아야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서 그냥 할 줄만 하면 안 돼. 못 써먹어. 절대 못 써먹어. 왜냐면 모의고사 문제는 그리고 그 내신 중에 어려운 문제는 이걸 그냥 고지고대로 계산하는 문제를 주지 않아. 절대 그렇게 문제 안 줘. 그러니까 신경을 써야지 우리가. 자, 표준 정규분포예요. 뭐냐면 함수 fz를 어떻게 결정했냐? 루트 2 파이 분의 1하고 2의 마이너스 2분의 z 제곱으로 이렇게 결정했어. 소문자야. 어떻게 한 거야? 그치? 확률 변수 z를 정규분포 0,1을 따르게 만든 거야. 여기다가 1 넣고 m에다가 0 넣는 거야. z로 잡고 변수는. 맞아?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잘 들어. 여기가 0이야. 그 다음에 시그마가 1인 이런 모양이 돼.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얘가 이제 기준이야 라고 해놓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잘라서 소문자 z를 결정했을 때 이걸 미리 계산해 놓은 거야. 이 값을. 이게 표준 정규 분포표야. 맞지? 그런 다음에 이제 얘로 변형시켜서 문제 푸잖아. 어떤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럼 여기서 z에서요. a, z, b 이거 어떻게 풀어요? 0, a, b 이거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풀겠지. 0, z, b에서 빼기 0, z, a 이렇게. 맞아? 기억나지? 0부터 b까지 넓이 구하고 0부터 a까지 넓이 뺀다. 기억나? 좋아. 그 다음 또 뭐 아니면 이런 거 p에 마이너스 c부터 z가 d까지야. 그래서 그림을 그렸더니 여기 0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c고 여기가 d야. 이렇게 요 넓이 구할 거야. 맞아? 그럼 얘 뭐야? p에 0부터 평행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해서 만든 얘기지. 맞아? 기억이 나시죠? 기억이 안 나면 안 돼. 큰일 나. 제일 중요한 건데. 선생님이 이거 할 때 이걸 미친 짓을 가르쳐주고 이거 연습 많이 하라고 해서 분명히. 나중에 개념 강의를 다시 하더라도 이 계산하는 방법이라던가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통계적 추정을 할 수 있어. 이거 모르면 추정 못해. 추정 하나만 알아야 그냥. 추정을 방법으로 외우는 말이야. 됐죠? 하나만 더 해볼까? 아니면 이런 것도 있잖아. 이렇게. B의 Z가 그냥 B보다 작아. 이렇게. 0인데 여기가 B야. 여기가 얼마라고? 0.5지. 그래서 얘는 뭐야? 0.5 더하기 P의 0부터 Z가 B까지. 이건 못해. 될까요? 뭔 얘기인지.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이런 계산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요건 되게 기본적인 거야.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 n 플러스 시그마 n 마이너스 2 시그마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돼. 표 보고 할 정규분포의 곡선의 성질을 가지고 하는 건데. 오케이? 그런데 그러면 그래 이거 계산을 할 수 있다고 쳐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고 치자. 근데 나는 이걸 원하는 거잖아. 선생님 저 x가 얘를 따라요. 그리고 그래프를 그렸다니요. 선생님 저랑 모양이 달라요. 여긴 m이고요. 얘는 시그마가 따로 있어요. 근데 나 여기서 A부터 B까지의 이널비를 구하고 싶다고 해요. 즉 P의 이건 어떻게 구할 거냐고요. 저거랑 얘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뭘 하죠? 표준화 작업을 하죠. 여기서 이로 넘어가요. 어떻게? Z를 시그마분의 x-m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게 뭔 얘기냐면 x축으로 m만큼 평행 이동할 거야. 그럼 좌표는 m,0이었다가 0,0으로 가겠지. 맞아? m을 넣으면 0이니까. 시그마로 나누겠다는 건 시그마가 1보다 크면 내리부르겠다는 얘기고 시그마가 1보다 작으면 땡기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랑 모양이 똑같게 만들겠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자, Z는 시그마분의 1의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1의 m이죠. 이렇게 결정이 돼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처럼 이 녀석의 평균을 구하면 이럴까? 시그마분의 1의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1의 m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가 2 시그마분의 1의 2x 빼기 여기만 살짝 지울까요? 시그마분의 1의 m이 되면서 0이 되죠. 0 됐네. 그 다음에 vz v의 시그마분의 1의 x 빼기 시그마분의 1의 m 뒤에 거 신경 안 쓴다 그랬죠? 그러면 시그마 제곱분의 1의 vx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1이 된다. 저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돼요? 오케이? 그럼 이제 무슨 일을 한 거야? 이렇게 돼 있었거든. 얘가 이거였거든. 근데 얘를 표준화 작업에 의해서 너무 집었구나. 이렇게 돼 있는 애를 표준화 작업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0으로 옮기고 얘랑 시그마가 1이 되게 바꾼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요렇게 되는 거지. 뭔 얘기냐? 원래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떡반죽이 하얗거든? 거기에 내가 요만큼만 파란색을 집어넣었어. 그치? 그 다음에 자리를 옮겨. 파란색 같이 옮겨지지. 0으로 옮겼어. 땡기거나 내리 눌러. 그럼 얘를 눌러지거나 같이 땡겨 올라올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면서 요만큼이 된 건데 여기도 이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x자리가 a가 들어가면 여기가 시그마분의 a-m이고 여기가 시그마분의 b-m이 되면서 이 넓이랑 같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뭘로 푼다고? 시그마분의 a-m z 시그마분의 b-m으로 풀면 얘랑 같은 넓이다. 이게 표준화 작업. 이 얘기를 알아먹어야 돼. 그냥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왜 이렇게 되고 얘가 왜 이렇게 구하고 이걸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아먹는 게 중요한 거야. 저걸 알아야 모의고사를 풀어. 그냥 방법만 외우면 안 돼. 절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돼야 나중에 뭐 추정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이건 지울게요. 이제 머릿속에 다 있을 거 아니야.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항 정리를, 이항 공부를 정교화시키는 거야. 이건 원래 큰 수법칙이라는 게 필요한데 뭐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큰 수법칙 선생님이 할 거예요. 요것만 아는 거야. 있으면 그냥 풀어. 만약에 풀 때
뭔가 문제가 되면 설명해 줄게 그때. 근데 지금 그렇게 되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큰 수업식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문제 풀 때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항분포를 정교화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이항분포에서 MP를 줬어요. 근데 여기가 하필이면 뭐 이런 거야. 야, 나 120번 할 거다. 확률이 3분의 1이야. 이렇게 했어. 120번? 근데 이걸 구해달래. 에이, 뭐 3개밖에 없네. 이항분포는 어떻게 풀어 이거? 이렇게 풀겠지. 오케이, P에 X가 90, P에 X가 91, P에 X가 92. 3개 더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막상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120C 90에 3분의 1에 90제곱 3분의 2에 30제곱 아주 짜증나게 시작하지. 120C에 91 3분의 1에 91제곱에 3분의 2에 29. 아, 그 다음부터 적기도 싫어. 하나 더 적었어. 끝. 계산할 거야? 못해. 죽어도. 절대 못해. 만약에 이게 답이 있으면 이걸 쓰면 되는데 이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뭔 얘기야? n이 충분히 커. 그러면 그 n을 점으로 따다다닥 큰 수가 없지. 따다다닥 찍으면 그게 뭐랑 같아? 이 정기분포의 곡선과 비슷한 모양이 돼. n이 충분히 크면.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못하니까 근사적으로 정규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두 가지야. n이 충분히 커. 이걸로 끝나면 안 돼. 한 가지 더 뭐냐면 무조건 문제가 범위로 나와. 이항분포인데 신기하게. 그럼 정규화 시키는 거야. 이거 내 옛날에 이렇게 배웠어. 숫자가 30인가 40보다 커. 무조건 크게 나오거든. 그 다음에 질문이 범위야. 그럼 정규화야. 옛날에 내가 고3에 그렇게 외우게 했어. 야, 시간 없잖아. 이항분포 때 숫자가 겁내 크네. 범위네. 정규를 풀어. 이렇게 했어. 지금 문제를 더 읽어야 돼. 그 외에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한 번도 못 봤어. 만약에 모의고사에 이항분포인데 숫자가 커. 범위가 나와. 그럼 무조건 정규화야. 알겠지?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읽지 말고 그냥 풀어. 바쁠 때. 시간 있으면 읽고. 뭔 얘기인지 알겠지? 어떻게 풀어? 자, x가 이항분포 np야. 이걸 따르지. 그럼 얘를 x가 근사적으로 원래 얘는 땡땡 쳐졌어. 여기 쓸 거야. 여기 뭐 들어가니? 평균 들어가지. 여기 평균 얼마야? np. 뭐 들어가니? 분산 들어가지. 분산 얼마니? npq. 이렇게 해서 풀면 돼. 이해했어? 그래서 유형에서 분명히 이항분포를 정교화하는 유형이 있을 거야. 그럼 니네는 또 뭘 하게? 이 유형이자부터 계속 풀 거야. 문제 제대로 안 읽고. 내가 얘기했다 저번에 우리가 진짜 큰 실수하는 게 뭐라고? 유형별로 문제를 풀다가 이걸 섞어서 던져주면 이게 무슨 얘기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풀 때 문제를 잘 읽고 풀어. 얘가 왜 이항에서 정규로 넘어가는지, 얘를 왜 이걸로 푸는지, 왜 이렇게 계산하는지 고민하고 풀라고. 유형 풀 때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섞여서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는단 말이야.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이런 공부를 해야 돼. 됐죠? 네.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고요. 저번 시간에 못했던 상담 몇 명 할게요.